네, 이제는 테스트 입력 일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입력 일반 문제를 입력하기 전에 지금 입력하려는 그 테스트를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테스트의 문제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테스트 입력이 일반이 있고 IMG가 있고 PDF가 있고 HTML이 있어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일반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일반은 뭐냐면 문제를 한 문제씩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문제를 이제 뭐 질문 입력하고 뭐 예문 입력하고 뭐 이미지 있으면 이미지도 올리고 음원도 올리고 해서 한 문제 올렸어.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를 뭐 질문 올리고 예문 올리고 뭐 지문도 있으면 올리고 이미지 음원 뭐 문제 설명 그런 것들 또 입력해서 올리고 다음에 또 세 번째 문제도 이렇게 해서 올리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한 문제씩 계속 올리는 문제를 올려야 되는 그러한 그 입력 방식이 테스트 입력 일반 메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직접 입력하기 전에 지금 입력하려고 하는 테스트에 대한 설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테스트 설정부터 보여지고 이걸 마친 다음에 문제 입력 버튼 눌러서 문제를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하게 됩니다. 설정을 마치지 않고 문제 입력 버튼 누르면 자, 테스트 설정을 저장한 이후에 문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끝낸 다음에 문제를 입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테스트를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시험 유형이 있죠. 보면 뭐냐면 문제은행 저장이 있고 테스트로 출제가 있어요. 문제은행 저장은 뭐냐면 이렇게 선택하고 문제를 설정을 하게 되면 메뉴 중에서 문제은행 관리가 있어요. 그죠? 이 목록에 나타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우선 저장해 놓는 거예요. 문제은행에.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 유형에서 테스트로 출제 선택해서 설정해 놓으면 문제를 다 입력하게 되면 이게 테스트 출제 관리 이 목록에 보여집니다. 이것들은 테스트를 출제한 거라 학생들이 바로 응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스트 입력 일반 여기에서 시험 유형 요거는 문제은행에 저장할 건지 아니면 테스트로 바로 출제할 건지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틀 이건 시험 제목이죠. 시험 제목을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목을 쓰고 그다음에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과목은 여기 테스트 과목에서 등록되어 있는 과목들 이 과목들이죠. 이 과목들이 보여지게 돼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입력 일반에서 응시 그룹도 테스트 그룹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이 그룹들이 보여져서 이 그룹들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로 출제 2014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한번 하고 과목을 선택해주고 응시 그룹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응시 그룹에 보면 쭉 있잖아요.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선택된 그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만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고입 검정 고시 대비반 하고 공무원 대비반 이 두 개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고입 검정 고시 대비반에 속해 있는 학생 그리고 공무원 대비반에 속해 있는 학생들만 지금 출제하려고 하는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그룹 꽃님반
뭐 달림반, 별림반, 수능 대비반, 자격증 대비반, 해외 유학 대비반, 햇님반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지금 입력하는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음, 응시를 할 수 있는 그 그룹을 선택을 하면 그 그룹에 속해 있는 학생들만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채점 방식. 그건 자동 채점이 있고 직접 채점이 있어요. 자동 채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학생들이 테스트에 응시할 때 그때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함과 동시에 이 프로그램 상에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손댈 필요 없이.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그 객관식 문제가 객관식 문제는 이제 전혀 문제 될 게 없는데 주관식 문제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주관식 정답이 이순신이 정답이에요. 이순신. 근데 어떤 학생은 뭐 성웅 이순신 아니면 이순신 장군님 그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정답을. 그게 맞는 답인데 얘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으로 관리자가 입력해 놓은 이순신이 아니면 성웅 이순신 그것도 틀린 거고 이순신 장군님 그것도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동 채점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네, 객관식 문제는 상관없죠. 번호만 찍는 거니까. 그죠? 근데 주관식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또 논술, 논술 형식의 문제 같은 경우도 그걸 채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그 논술을 다 읽어보고 얘가 어디가 잘 됐고 잘못됐고 어떤 그 논리적으로 어디가 부족하고 그런 거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 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로만 이루어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자동 채점으로 해놓으면 편하고 좋아요. 근데 주관식이 포함된 문제 같으면 직접 채점으로 해서 관리자가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그 답안지를 제출하면 나중에 관리자가 그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를 보면서 채점을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직접 채점이라는 방법입니다. 직접 채점으로 해 놓으면 관리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많으니까. 가채점을 한번 해요. 얘가 프로그램이 직접 채점으로 해 놓더라도 프로그램 상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하면 프로그램이 가채점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뭐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채점이 되겠지만 주관식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만 관리자가 나중에 보면서 잘 됐는지, 채점이 잘 됐는지, 가채점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만 고쳐서 이렇게 채점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직접 채점 방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중복응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응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의 테스트에 하나의 학생이 여러 번 같은 시험에 중복해서 응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중복응시를 허용함으로 해놓으면 하나의 그 테스트에 같은 학생이 여러 번 응시할 수 있어요. 허용하지 않음으로 해놓으면 하나의 시험에 한 번만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거를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다음에 성적 공개가 있죠. 성적 공개. 자, 성적 공개 보시면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어요. 공개는 성적이 공개된다는 거고 성적 공개 비공개는 성적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본인들한테는 다 성적이 공개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근데 비공개는 뭐냐? 그럼 공개는 뭐 공개되는 거니까 알겠는데 비공개는 뭐냐? 그건 다른 학생들한테 공개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 본인한테는 성적이 공개가 되지만 다른 학생들한테는 그 자기 그냥 뭐라 그러냐? 내 성적만 확인할 수 있고 학생의 입장에서 내 성적만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학생의 성적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테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겠지만 공개로 설정을 해 놓으면 내 성적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의 성적도 그 학생 입장에서 다른 학생의 성적도 확인이 가능해요. 설정을 공개로 해 놓으면. 자, 근데 자세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몇 번 문제에 몇 번이라고 답을 써서 맞았다 틀렸다 그렇게까지는 알 수가 없고, 이 학생이 다른 학생이 어떤 시험에 며칠 날 응시해 가지고 몇 점 맞아서 몇 등 했다까지만 알 수 있어요. 뭐 시험지를 딱 들어가서 무슨 몇 번 문제에 몇 번 체크했고 몇 번 문제에 몇하고 답을 써서 맞았다 틀렸다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학생이 언제 어떤 시험에 응시해서 몇 점 맞았고 그 점수로 몇 등 했다까지는 공개가 되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공개가 되는 게 바로 성적 공개의 공개가 되겠습니다. 비공개는 그 성적이 자기 학생 본인한테만 공개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걸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시험 기간이 있네요. 시험 기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시험 기간이죠.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시험 기간 안에만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이 시험 앞에 있는 게 시험 시작 기간이고요. 뒤에 있는 게 시험 끝나는 기간입니다. 이 사이 안에 예를 들면 2014년이죠. 지금이 2014년 우리 6월 며칠이냐? 6월 13일, 13일에 금요일이네. 오늘이 13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지금 출제하는 테스트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13일까지만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있어요. 2010년 1월 1일 이전이나 2014년 6월 13일 이후에는 이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나는 시험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응시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시험 기간 없음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응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에 제한 시간이 있죠. 제한 시간 hour가 있고 min이 있죠. 예. 자, 보시면 그 테스트에 이제 응시를 딱 하잖아요. 하면 그 시간이 있어. 정해준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그 시험을 풀어서 답안지를 제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기에 설정해 놓은 제한 시간이 만약에 10분이다. 뭐 1시간 10분이다. 아니면 그냥 10분이다. 10분 좀 넘어했네. 그러면 쭉 해서 한 50분이다. 그 제한 시간 설정해 놓으면 테스트에 응시한 지 50분 안에 그 해당 시험에 대한 답안지를 제출을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제한 시간으로 설정해 놓은 50분이 딱 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그때까지 풀었던 그 답안지를 강제로 제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종료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한 시간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제한 시간에 상관없이 널널하게 오랫동안 풀어도 되게 하겠다 하면 제한 시간 없으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응시 유형이 있습니다. 응시 유형 보시면 한 문제씩 응시가 있고 한꺼번에 응시가 있어요. 한 문제씩 응시는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테스트 응시할 때 우선 첫 번째 문제가 딱 보여져. 그럼 그걸 풀고 다음 문제 버튼 눌러서 2번 문제 풀었어.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버튼 눌러서 3번 문제 풀어. 이런 식으로 한 화면에 한 문제씩만 보여지고 계속 다음 버튼 눌러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꺼번에 응시. 요거는 한 페이지에 시험 응시할 때 한 페이지에 1번부터 끝번까지 다 보여져요. 시험 문제가 한 페이지에. 그래서 그 페이지에서 그 답안지를 다 작성해서 답안 제출을 바로 할 수 있는, 해서 테스트를 종료하는 그런 방식이 한꺼번에 응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알아서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A클래스 4.0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될 그 회원들한테 결제를 받아서, 그죠? 그 결제를 포인트로 관리자가 변환을 해주면 그 포인트를 갖고 있다가 그 포인트로 테스트에 응시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뭐 100포인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테스트 설정을 사용함 해서 여기서 한 10포인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다. 그러면 그 100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이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되면 100포인트에서 여기 써있는 10포인트가 깎여 나가죠. 한 번 응시할 때마다. 해서 90포인트가 돼요. 남죠. 10포인트는 이 테스트에 응시하면서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상업용으로 쓸 수도 있겠죠. 학생들한테 그 결제를 받아서 그거를 관리자가 포인트로 이렇게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관리자가.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자기가 응시하려고 하는 테스트가 몇 포인트짜리 그 테스트인지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로 응시 가능한 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응시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놓으면 포인트가 없는 학생이든 있는 학생이든 포인트에 상관없이 아무나 응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테스트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음.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설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설정한 다음에 밑에 있는 저장하기 버튼 눌러서 설정을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제 설정이 끝났으니까 문제를 이제 한 문제씩 이 테스트에 문제를 한 문제씩 입력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문제 입력 버튼을 눌러서 자, 그러면 1번 문제입니다. 되어있죠? 자, 이렇게 설정하는 테스트 설정하는 부분 설명드렸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한 문제씩 이렇게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